네, 안녕하세요. 구로미디어 연합 첫 프로그램인 구로똑똑의 진행을 맡게 된 구로타임즈 신문사의 편집장 김경숙입니다. 구로똑똑은 구로타임즈 신문사와 구로 지역의 마을 미디어인 라디오 방송 구로 FM과 영상, TV, 구로 마을 TV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로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서 주민이 더 유익하고 행복한 마을살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본 마을 미디어 연합 프로그램입니다. 똑똑, 자, 마을에 녹화하는 소리를 한번 내봤습니다. 마을 미디어들이 주민을 위해서 구로 지역에 본격적으로 녹화하는 이 자리에 오늘 주민들을 위해서 힘센 장사로 골목골목 동분서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김희석 구의원님이 문을 열어서 많은 안내를 앞으로 해주실 계획입니다. 자, 김희석 의원님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의원님의 각오와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조금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민의 천하장사, 힘센 장사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천하장사였네요. 김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네 구의원이고요. 네. 우리동 수흥동 구의원이지만 구로 지역의 전체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서민의 천하장사 김희석입니다. 네.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요. 네. 중앙파 언론이나 요즘 또 네. 뭐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국회 소식이나 뭐 이런 나라 일들은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구로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오류동에서 천안동에서 항동에서 요새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수궁동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런 거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그런 지역의 활동에 조금 참여하시는 분 정도 돼야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는 정도인데, 이런 마을 미디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고 또 의견들을 모아서 또 이제 구정이나 이런 데도 반영하고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면서 가장 좀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예. 재미있고 네. 유익하고 뭐 이런 쪽에 특히 재미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고 싶다고 얘기하셨죠. 그럼요. 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재미. 재미. 예, 왜냐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이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서 의미도 있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네. 그래서 좀,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듣질 않으실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듣고 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여기서 해봐야 전달이 안 되니까 네. 이 처음 아까 얘기했던 취지가 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미있게 좀 들을 수 있는, 벌써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걱정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네. 그런 거는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자막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걱정하시고. 그렇죠. 무한도전도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자막을 PD님이 어떻게 깔아주느냐, 네. 이거에 따라 좌우된다. 아셨죠? 결국은 우리의 서인식 예, 저는 재미있는데 최종호 우리 그렇죠. PD님께서 어떻게 하시냐의 문제지.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열심히 지역을 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처음으로 시범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떤 의제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의제를 이번에 좀 다뤄볼까요? 하죠? 예, 뭐 얘기가 된 건 있는데 그거는 미리 우리 김경수 편집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편안하시게 진행을 해야지. 이번에 이제 사실은 오늘 두 가지 의제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두 가지 동네 소식. 네. 그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구의원님도 나오셨지만 구로구 의회가 처음으로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죠. 8월 5일에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는 게 의원들한테는 왜 있는 거고 어디에 사용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쭉 이따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천왕동에서 쭈꾸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쭈꾸미집이 네. 들어선다고 해서 네. 위치와 또 규모, 또 차량 통행량, 안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왕동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화들짝 놀랐던 지난 6개월의 사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구로구 이외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가 됐었나요? 업무 추진비가 정기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공개를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정보 공개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싶으면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라
또 관청에 가가지고 뭐 나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을 주세요. 신청하는 거는 또 하나의 장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누가 그렇게 신청해서 자료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도 법적인 부분들이나 네. 또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네. 최소한 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네. 조례를 만들었고 네. 그 조례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쓴 업무 추진비가 8월 달에 첫 번째로 그렇죠. 공개되는 네네. 그런 상황. 7월 1일부터 지금 이제 31일까지 한 달 동안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네. 그리고 위원장, 상임위원장과 그렇죠. 운영위원, 업무 추진비가 네. 그 생각만큼 또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네, 네. 의장이 보통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업무 추진비. 한 달에요. 그렇죠. 네. 350 정도인데 조금 오른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리고 부의장이 180만 원. 아 이게 정해져 있나요? 예. 아, 규모가. 그러니까 뭐 월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1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년 12달로 네, 네. 나누면 대략 그렇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1년치로 해보면 네. 의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00이니까 4,800만 4,800만 원. 되는 거네요. 의장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이죠. 임기 동안 1억을 업무 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그럼 부의장은 그거 한 절반 정도를 업무 추진비 음. 한 5천만 원 정도를 임기 동안 네. 쓰고 네. 또 이제 3분의 2, 부의장의 3분의 2 정도를 또 상임위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쓰고 네. 임기 동안 이렇게 네, 네, 보시면 네. 그렇군요. 이 업무 추진비는 사실은 뭐 하라고 이렇게 업무 추진비를 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업무 추진비 말 그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라고 그 비용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그런 업무 추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라 해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있는 거죠. 네. 나쁘게 쓰면 좀 뭐랄까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좀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네. 뭐 업무 추진했다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나쁘게 쓴다고 보면은 이렇게 항목이 정해지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좋게 보자면은 구의회에서 어떤 활동들과 역할들을 하는데 위원회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 뭐 상임위원장이나 또 상임위원회가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그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한 윤활유 같은 역할들을 해서 업무를 주민들의 어떤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돈? 예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기억나는 것 중에서는 태풍이 몰려올 때 밤에 야근을 하는 주민들이나 주민들은 근무가 아니거든요. 뭐 직원들이나 또 자원봉사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네. 그런 어차피 의원들도 그런 기관들을 방문을 하잖아요. 잘 네, 되고 네, 있는지 네. 요럴 때 네. 뭐 아이스크림을 사간다든가 네, 네, 네.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맥가이버 봉사단이라고 있는데요. 지역 이제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집수리 봉사를 400회를 했어요. 네. 이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400회 했다고 그래서 네. 또 복지건설위원회가 또 해당 부서이기도 해서 가서 간식, 네. 빵이나 또 아이스크림, 우유 같은 거 네, 네. 이런 것들도 좀 네. 같이 나누면서 네. 이게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음. 아이스크림도 하나 나눠 먹으면서 얘기하면 업무 추진비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맥가이버 봉사단 제가 이제 의원님 네. 이번에 그 공개된 내용을 쭉 보긴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아주 조금 이렇게 효율적으로 굉장히 네.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아이스크림으로 같이 예전보다 먹는 많이 것은 좋아진 걸 뿐이죠. 근데 이제 의원님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사실 아이스크림이나 일부 다른 것들 뭐를 할 때 그거 꼭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꼭 업무 추진비를 해요. 다른 걸로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월급으로 예, 그럼요. 내 돈으로 쓰면 저는 선거 정치인이기 때문에 잡혀가죠. 그래요. 업무로 쓰는 거는 쓰는 거지만 다른 걸로 제가 주면 그거는 왜냐면 그 중에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적인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쓰는 거는 업무 추진비로 써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마음만 줘야죠. 그거를 개인적으로 너무 고생하신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0분이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지역구가 아니면 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모르죠. 네. 제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출마할 거를 대비해가지고 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제 지역구 오류동, 수궁동에 주민이 있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걸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은 그게 어떤 물품적인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봉사하시고 계시지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법적 해석에 따라서 네. 충분히 선거법 위반. 네. 왜냐면 100원짜리 하나도 유권자에게 줘도는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다른 구의원님들 경우는 만약에 위원장님이니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쓰실 수 그렇죠. 있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거기 가서 그 구슬땀 흘리면서 한여름에 그러고 있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실은 이웃의 정으로서도 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러면 그분들은 법이죠. 전혀 못 하시겠군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돈을 안 드시겠네. 친한분, 자녀분 시집장가 보내고 장례식장 가서도 정치인은 유권자에게 건넬 수 없어요. 네. 돈 3만 원 우리가 네. 근데 그것도 좀 나눠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면 걸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고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이 돈의 얘기를 의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네. 선거법 위반이 굉장히 좀 이게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다시 그렇죠. 이제 공개된 업무 추진비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된 업무 추진비는 보면 6명이 네. 여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까지 즉 업무 추진비를 지금 현재 구로구 의회에 16명의 구의원 가운데 네. 총 16명인가 6명이 받고 있는 거죠. 업무 추진비를. 네, 그렇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행정기획위원장, 운영위원장, 복지건설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까지 6분이 이제 받으시는 네. 건데 이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한 달 동안 91건에 847명에게 총 1,200여만 원을 이제 사용한 걸로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쭉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가 아마 이런 자료들이 좀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 보니까 쭉 전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밥값이 예. 거의 뭐 90% 이상이 아, 밥값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차를 좀 뭐 사거나 정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자잘한 하여튼 먹는 거예요. 사실 뭐 먹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밥값인데 특히 보다 보면 구청 직원들과의 식사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일반 주민들보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제목을 잡고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A로 보이느냐 B로 보이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업무 추진비는 밥값, 커피값 말고 쓰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의장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환이나 뭐 이런 네. 제가 이제 법률적인 거는 지금 가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본 거를 기억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화환이나 어떤 뭐 의전에 관련된 아니면 뭐 이제 교류에 관련된 선물이나 뭐 경력금이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형태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영수증 형태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네. 물건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이득이 되는 형태로 물건 형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뭐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고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신발이라도 하나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격려의 뜻으로 안 돼요. 신발은 그건 가지고 있고 이득이 되면 할 수가 없고요. 늘 격려의 뜻으로 소모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식사 아니면 간담회 할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거 요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밥, 커피 이런 거 이외의 걸로는 쓰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예, 아마 그래서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업무 추진비 밥 먹은 밥만으로 써. 밥만 사 먹어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밥만 쓰게 돼 있는 게 업무 추진비여서 그러면 그 밥을 누구와 어떻게 잘 먹었느냐 이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직원들 격려랑 많은 게 또 네. 그 밥을 먹을 때도 누구랑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도 다 나와 있어요. 법에. 네, 얼마의 기준으로 누구랑 어떻게 먹어야 예를 되느냐. 들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유권자의 간담회 없이 특별히 뭐 이제 그런 어떤 공식적인 행사 없이 쓸 수 없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또 간담회라든가 또 분명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있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나중에 간담회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그 최소한 거기에 증빙이라든가 아니면은 양심에 맡겨야죠. 뭐 나중에 이름 붙여도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간담회를 네, 했다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일일이 뭐 그걸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없이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괜히 그냥 우리 오늘 한번 보였는데 제가 업무 추진비 한번 내가 뭐 보통 회사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오늘 법화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냥 같이 뭐 이렇게 쓰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상 누구랑 얼마의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썼냐.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고 적절한 규모로 먹는 걸로 내지는 하는 중에 먹는 걸로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먹는 것 쪽으로. 이 규모는 그러면 어떻게 쓰게 돼 있나요? 규모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한 번 먹을 때 한 대상자와 네. 일단 3만 원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고 또 그 대상이 또 어떤 대상에 따라 4만 원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게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군요. 대상에 있고, 따라서. 예, 있고 두 번째는 한 번 쓸 때, 그러니까 한 사람당 그런데 한 번 쓸 때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을 결제했다. 네. 그러면은 그 50만 원에서 누구와 어디에서 뭐 하느라고. 그러니까 따를 때는 어디에서 뭐 하느라고 했다는 들어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희서 외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50만 원이 넘으면 전체가 그게 누구인지 를 다 거기다가 김희서, 김경수, 네. 철수, 개똥이, 영희 네,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정확하게 내용이 네. 좀 들어가야 돼요. 50만 이상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정답? 거니까 50만 이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없던데요? 이번에 이걸, 91건이고 40만 원대까지는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50만 원대는 없었던 것 그렇게 돼 같습니다. 있어요. 50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보시면 보시고 다운받으실 언제든지 수 보실 수 있고 매달 한 번씩 이제 이게 공개가 되죠. 월초 5일 5일에. 전까지. 그래서 8월 5일에 공개를 했군요. 네. 들어가면 이렇게 그 일자, 시간, 장소,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이 대상 인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좀 나옵니다. 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썼느냐, 뭐 의장이 썼느냐, 부의장이 썼느냐, 그리고 결제를 카드로 했느냐, 현금으로 했느냐, 대상을 지금 몇 명을 그 행사에 몇 명이 지금 참석을 했느냐, 내역은 지금 이 업무추진비 내역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네네네. 뭐 이렇게 그 주소 그리고 어디에서 먹었느냐, 어느 음식점에서 먹었느냐, 그 음식점의 장소는 어디이냐, 그리고 몇 시에 이 결제가 됐는지를 보면 낮에 점심인 건지 저녁인 건지 아니면 심야에 술을 마셨는지 약간 우리가 추측 가능할 수 있게 이런 시간까지 일시가 다 남겨 있습니다. 9개 항목으로 담겨 있고요. 여기서 보면 1인 평균과 사용자별의 그 평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나오면서 좀 준비를 저희 구로타임즈에서 좀 냈던 자료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밥값이 그래서 굉장히 좀 많고 구청 직원들인데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들 예전에 있습니까? 많죠. 예를 들면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자기 약값을 업무 추진비로 한 맞아요. 뭐 과거 용산구의 뭐 의장 출신이나 이런 분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셨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뭐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던 거고 누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나한테 주어진 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많았던 거는 예전에 또 이제 뭐 여성원들 중에 일부 원들 같은 경우는 집에 반찬 사가지고 고기 끊어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단체복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그리고 차라리 업무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그냥 가족들끼리랑 밥 먹고 업무 추진비를 긋는다거나 자기 병원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요즘은 이제 법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되게 강화되고, 특히 그 예청분에서 네. 계셨잖아요. 네. 저기 연수 해외 가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래서 기초에 대한 경계의 눈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초원들도 의식을 해서 그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거는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요. 네.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런 거 굉장히 경제하고, 왜냐면 뭐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도 처음에 초선 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늘 공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좀 되게 불편해하고 이랬는데 네.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니까 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네. 공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밖에 써야 된다. 네. 혹은 뭐 그거를 뭐 굳이 네. 내 개인의 이런 걸로 쓰지는 말아야 돼. 이런 흐름들이 네. 약간씩
생기고 있긴 하네. 변화는 조금씩 네. 있긴 하죠. 근데 정말 저도 그 약값을 갖다가 썼다는데 그거는 의장은 그 의원은 몰랐다 하더라도 구의회 사무국은 무슨 일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권력 관계에 대한 그런 걸 있을 수 있고. 네 너무 또 이제 견제와 같은 감시가 아니고 밥값이라도 특정 밥집 이런 많이 걸 또 밀어주고 위험하죠. 그래서 네. 뭐 직원의 그런 것도 밥집이라든가 있죠. 아니면 의원의 뭐 집안 아들이 운영하는 밥집이라든가 유독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되죠. 맞아. 아니면 그 의원들이 어떤 자기 동네에 자기와 관계된 곳을 그렇죠.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비싼 걸 좀 먹어준다거나 또 다른 데 보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심한 경우는 카드깡도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카드깡 그쪽이 이제 긋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업무 추진비 밥 먹었다고 30만 원 먹은 걸로 하고 네. 25만 원만 줘. 카드 30만 원 긋고 25만 원 현금. 그 사용자 카드 깡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악랄한 거 아니냐. 깡이 그 제일 비슷한 그런 경우도 예전에는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조금 우리가 업무 추진비는 주민 세금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관심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내역을 이렇게 또 보면 사실은 뭐 밥값이 아까 3만 원 대상에 따라 3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되고 4만 원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3, 4만 원짜리는 안 보였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2만 원 이상짜리 밥을 드신 경우들이 각 이제 그 6분들의 카드 내역 속에서 보면은 나오는데 의장님 같은 경우는 뭐 한 26건 중에 7, 8건 정도 됐었나요?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특히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2만 원 이상의 밥값이 정말 꼭 필요했는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즘 밥값이 뭐 한 8,000원 내외잖아요. 뭐 좀 하면 10,000원. 근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5,000원, 2만원짜리 정도의 식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 음식점에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평균으로 2만원대 이상인 경우들이 좀 특정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전체 속에서 60%, 100%, 뭐 2건 쓰고 2건이 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100%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25,000원 내외 이런 1인당 25,000원 내외 과연 이런 식사들을 꼭 해야 되는가? 그게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보면 의원들 사이에서 아니면 직원과의 간담회라든가 뭐 이런 속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법률에서 3만 원과 4만 원으로 해놓은 이유는 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자리들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간담회라든가 무슨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경우 또 간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경우에 뭐 2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느냐 이걸 봐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어떤 경우에 뭐 사실 저도 2만 원 넘는 밥을 먹을 때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직원들 격려하고 이럴 때는 네. 뭐 보통 삼겹살 회식 이런 거 하잖아요. 삼겹살. 네, 보통 그런 거 고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이제 격려 차원에서 네. 의장이 무슨 과가 고생을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몰려왔는데 네. 치수과가 비상대기하면서 고생을 했다. 네. 그거 끝나고 또 브리핑 받고 잘 안전하게 했다고 하면서 자 회식 한번 합시다. 이랬을 때는 그게 넘을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삼겹살 1인분도 뭐 한 10,000원, 막 13,000원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들이 아마 제일 이제 단가를 높이는 네. 주범? 그러겠네요. 고깃값도 있군요.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은 네. 반면에 그 8,093원 평균액이 8,093원이에요. 1인당 네. 그러니까 쓰신 내역이 총체적으로 보면 그 인원이 228명을 상대로 해서 네. 184만 5천원 정도를 쓰셨는데 이걸 1인당 평균을 한번 이제 각 저기별로 해보니까 8,093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뭐 8, 9천원대 정도 식사들로 그냥 맞췄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분을 또 보면은 이제 뭐 평균이 2만 원이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아까 식사 얘기 나왔지만 간식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또 이걸 다각하려고 해요. 밥만 먹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봉사하는데 간식 아이스크림. 근데 이럴 때는 업무 추진비가 아이스크림이 하나 되게 비싸요. 하지만 밥 먹을 때보다는 굉장히 싸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나가 2,000원
가더라도 요즘에 50% 할인해요. 근데 또 그걸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럴 수 50% 할인인데 네. 못 찾을 때도 있고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빵이랑 이런 거 하면 40명, 20명이 같이 나눠 그렇죠. 먹는데 적은 이제 돈이죠. 간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단가라고 하나요? 요거는 좀 떨어지게 되는 전체적 이런 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간식이라든가 간담회 때 차, 간담회 때 과일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밥만 먹냐 요건 좀 싫어요 저도. 네.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어. 한계가 있더라고. 어떤 경우는 정말 고생한 부서가 있다 아니면은 그런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업무 추진비로 뭐 책을 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 봉사활동에 대한 아, 어떤 네. 이런 책이나 이런 걸로 같이 공유를 해도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고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으로 가족들과 같이 밤새 야근을 했다 치숙가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가족들과 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뭐 외식 상품권이나 네. 케이크 뭐 이런 네, 거라도 네, 네. 주고 싶지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밥값은 되는데 왜 저 케이크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케이크 상품권은 안 되고 물론 케이크를 사서 주는 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럼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요? 그러면 상품권이나 케이크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증빙 남겨서 치숙가가 이틀 동안 그렇죠. 계속 야근을 했기 때문에 네.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예, 확인해 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비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한테는 뭐 선거법은 안 걸리니까 사비로 주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래요? 행감이 끝났다거나 이런 태풍이나 이제 이런 또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있었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업무 추진비의 사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사실은 그런 뭐 케이크 같은 것들을 사서 주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조금 더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맞아요. 적절하게 주면 되잖아요. 온라인이 케이크를 사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뭐 청소 노동을 하시는 우리 네, 직원분들이 네. 뭐 생일을 맞으셨다 네, 했을 때 네. 업무 추진을 하면서 확인만 되면 될수 그렇게 있죠. 해도 되는 거고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조금 다양화돼야 되긴 네. 있겠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그 2만 원 이상은 사실은 전화를 통해서 왜 그러셨는지 한번 여기서 오늘 해볼까 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번거롭겠네요. 네. 그것까지 그렇고 네 다음으로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용 내역을 쭉 보다 보면 간담회가 굉장히 이제 간담회 사용을 하신 내역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보면 간담회가 굉장히 많은데 직원과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를테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의 간담회 또는 뭐 동주민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써놓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이를테면 어느 동 해놓고 지역 간담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 지역에 누구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어요. 예를 뭐냐면 선거법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간담회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간담회 중에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간담회는 유권자하고 만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아니 뭐 간담회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의 발전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새마을 단체들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또 뭐 바르게 살기 운동연합회 구로구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유권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유독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네. 무슨 모임에만 간담회를 계속 한다. 네. 그럼 그게 네. 어떻게 그게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일일이 그러니까 법에서 적으라는 데까지만 적고 그 이상을 세세히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조금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해놨으니까. 그래 본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적어놨거든요. 무슨 간담회 따라. 제가 아마 다른 의원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좀 변론도 필요하다는 결론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식의 그거는 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무슨 생각이 얘기를 했는지는 들었어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와 만났느냐, 네. 누구냐도 없습니다. 동하고 그냥 지역 간담회하고 동명만 가로채는. 그래서 내용이라도 있어야 돼요. 네. 뭐 관련해가지고 뭐와 관련해서. 간담회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주제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학교에 뭐 아이들의 무슨 뭐 강당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적시를 해주는 게 맞지.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돈 쓴 거는 뭐 24만 원, 뭐 이런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네. 아니 그냥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한 4-5명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동네 얘기도 나오잖아요. 다양하죠. 동네 뭐 이번에 물이 샜대더라. 그럼요. 뭐 의원님이 같이 먹었으면은 네네네. 뭐 했냐 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그것도 이제 뭐 물이 했으니까 하수 치수와 관련된 간담회 이렇게 뭐 우리가 의심의 네.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걸 잘 보면 봐야 되는 거예요. 지역 현안 문제 관련 간담회라고만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 현안이 뭐냐는 거죠. 궁금한 그렇죠. 거. 저는 자, 뭐 네. 다 써놨어요. 네. 그 김희석 의원님은 어떻게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써놓으셨나요? 쓰면 직원이 그런 조언은 했어요. 아, 구체적으로 쓰면 네. 선거법상의 위험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원들이나 구청장이 예산을 쓰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아,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데서 그렇군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랬죠.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있느냐 그런 그러니까는 뭐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네. 그런 위법 선거법상 이런 걸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근데 나는 네, 부끄럽지 않다 네, 간담회를 네. 했고 그렇죠. 그 간담회 뭘 그렇죠. 유권자로서 만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의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민원인으로서 만나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긴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런 우려들이 네. 또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계속 그걸 문제제기하면 네.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어디 학교와 통학로 안전 간담회를 했다던가 아니면 새로 생긴 뭐 항동에 하버라인 뭐 이쪽에 교통 문제 심각하니까 그분들이랑 네. 간담회를 하고 네. 차를 한 잔 마시고 네. 간담회를 하고 뭐 네. 밥을 한번 먹으면서도 또 네. 계속 네. 이야기를 했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럼 거기는 김희석 의원 지역구인데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누가 걸 수 있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굳이 네. 뭐 교통간담회에서 누구랑 이렇게 적지 네. 않고 네. 그냥 항동지역 간담회 네. 이렇게 하면 네. 그거가 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건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에 별로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의원으로서 카드를 예를 들어서 잘못 쓰거나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형태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네, 거다. 네, 네, 네. 대신 그대로 네. 밝히고 그 네.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합당한 뭐 제재라든가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저도 그걸 늘 의식을 하니까 미리 생각을 하죠. 조심해서 쓰죠. 그러시겠네요. 이거는 이런 여지가 오히려 더. 있을까? 네. 이건 헌법에 이런 여지가 있나? 아니면 이거는 업무추진비 쓰는 기준에 맞나? 생각하고 하게 되는 이런 차이들은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업무 추진비를 더 깐깐하고 엄격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가 계속 그렇죠. 네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니까 이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나왔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비율도 보면 밥값만 90%, 95% 이상하잖아요. 네. 그죠? 좀 밥값이 그래요. 한 50% 있으면은 뭐 이렇게 격려 상품권도 좀 있고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아까 얘기했던 노동자들 이분들에게 뭐 운동화, 안전화 같은 거를 물론 예산에서 해야 되지만 네, 이게 네. 다 떨어져도 네. 바로바로 안 되고 하거든요. 되겠네요. 한다든가 이런 걸 비율을 좀 이렇게 네, 네, 네. 아름답게 맞추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니까. 네, 네, 네. 조금 더 폭넓게 이제 시대와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업무 추진비를 자꾸 70년대, 80년대식에다 맞출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변화하는 시대의 사회의 상에 맞춰서 그런 문들은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엄격하게 자기 나름대로는 업무 추진을 정말 위해서 쓴 건데 그런 선거법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또 기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가 좀 되는 부분도 네.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사실은 주민의 눈과 주민의 그렇죠. 상식에서 책임져야죠.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선거법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는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게 직장생활 해보시고 이런 분들은 맞아요. 법인카드 업무 추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이 부서 회식비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거 부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네네. 아니면 뭐 중요하죠. 이사님이 가지고 있다가 팀에서 뭔가 딱 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회식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선물 요즘은 회식 문화가 또 맞아요. 아니니까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가고 어쩌면은. 아니면은 가족이랑 뭐라고 식구대로 한 맞아, 4표씩 맞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런 문화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술
먹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맞아. 커피 회식, 문화 회식 이런 것도 알려주고 가족을 있죠. 위해서 뭘 주기도 하고 이런 아. 식의 업무 추진비 형태들 다 알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쓴다는 걸.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네. 실제로 그게 업무와 얼만큼의 연관성이 있었고 그 업무 추진비 내용만 봐도 맞습니다. 제가 한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라임 8단지 교통불편, 네. 뭐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준비 모임, 뭐 천왕동의 한우수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간담회, 업무 추진비를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구로구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 처우 개선 간담회. 그러면 이 의원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교육 쪽에 이렇게 간담회를 많이 하고 청소 노동자들 이쪽에 네. 간담회를 많이 하고 뭐 지역 봉사자들에게 빵이나 우유 주면서 이렇게 그런데 찾아다니고 요 흐름이 보이죠. 한 달 동안 이 의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이 위원회가 네. 이 위원장이 움직였는지 네, 네. 저는 그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일단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어쨌든 세금으로 쓰는 것인 만큼 투명하고 구체적일수록 주민의 판단에 더욱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앞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제도적 개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업무 추진비의 사용의 범위를 조금 다양화하는 방식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쪽으로의 의원님이 그런 것들을 한번 구의회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중앙에다가 하시는 것도 네, 필요할 거라는 제안을 생각이 해야죠. 들어요. 그다 이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네네. 국회의원님들이 정해놓으시고 중앙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만 꼭 뭐 가는 것이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견제 장치도 사실 필요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견제 중에 저는 공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네. 견제 중에 제일 큰 거는 공개해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분이 어떻게 물어볼지, 어느 분이 어떻게 적절한 비판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지 네. 우리가 늘 염두해야 되잖아요. 네네. 공개가 되면 조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것도 미리 찾아봐요. 네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 조례가 이번부터 가동된 게 네. 굉장히 그렇죠. 의미 있다고 네네. 생각하고요. 할 때 의회에 들어서 어쨌든 개혁의 일환으로 네.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이렇게 공개를 하기로 조례안을 만들고 통과를 시킨 또 그 어떤 좀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의회 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정의당 소속 의원으로서 네. 왜냐면 우리 의회 구성이 알잖아요. 8대 7대 1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구의원이 8명, 자유한국당이 7명. 누구도 과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의당이 1명. 네. 근데 이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운동도 많이 해오고 네. 어쨌든 진보, 개혁 이런 네. 쪽에 네. 목소리를 내니까 네. 의회에 전통적으로 제기되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해야 되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쭉 제기해 왔고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네. 주민들이 크게 기초의회에 제기하고 있는 물음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해외 네. 연수, 매년 가는 해외 연수, 거기다 사고까지 치고 오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업무 추진비 제대로 쓰냐. 처음에 저한테 질문하신 네. 것처럼 니네 옛날에 봉사직이었는데 이제 월급까지 받는데 그 업무 추진비 제대로 쓰냐. 사실 이거의 근본적인 내용은 구의원들 내지는 같은 얘기지만 기초의원들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냥 가까이서 봤는데 뭐 제 역할만 한다면요. 그렇죠. 별로 그러지도 않은 네. 사람들이 그냥 의원 흉내나 내느라고 국회의원처럼 대우받으려고는 하고 일도 똑바로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의원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개조례나 이런 의회 개혁을 통해서 끊임없이 네. 이제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소통해야 되고 이런 뜻으로 네. 그런 개혁 조례들을 차례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일환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이제 국외 여행 조례 같은 것도 개혁 조례를 만들고. 네네. 두 번째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이유는 전체 의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냥 뭐 이런 것만 필요해 해서 만들어 놓고 뭐 과반 뭐 9대 7에 뭐 해가지고 뭐 통과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의장단 전체가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이건 해야 된다라는 공유하는 과정. 그 이후에 전체 의원들에게도 이런 업무 추진비 공개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고 그럴 거면 우리가 25개 서울시 의회 중에서 좀 빨리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작년 겨울에는 결의안이라는 거를 그러셨죠. 만들어서 통과시켰고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또 맞추어서
변형된 형태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제도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공개의 정신 왜 이제 이렇게 개방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고 이 상식선에서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조례를 잘 만들어놔 봐야 그래요. 그 조례 안에서 또 변형과 변형을 통해 가지고 또 편법과 편법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체 구로구 의회가 공유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네, 저는 네. 그게 제일 잘했던 일인 것 같은데. 네. 아, 그럼요. 잘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지난해 7월 1년 전에 출범하면서 그때 결의안 이렇게 네. 그죠?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한 결의안을 12월경에 이제 겨울에 통과를 시키신 거고 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번에 공개까지 8월에 공개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저는 어쨌든 8대 구의회가 그리고 의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는 그런 행보의 하나라고는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잘하신 거고 네. 또 그 과정에서의 김희서 의원님이 또 많은 역할들을 또 하시고 있다는 거는 그런 역할 하라고 뽑아주신 거예요. 네. 이 얘기 안 하면 굉장히 섭섭해할 것 아니요. 같아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네. 우리가 재밌게 하자고 그랬는데 언제 웃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 그러시죠. 맞아요. 막 이 얘기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너무 의식적으로 부담 갖고 하는 것보다. 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또 많이 또 그 김희서 의원님이 사실 뭐 8대, 7대 1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 1의 한 명이라서 많이 힘든 부분도 사실 그동안 있었죠. 지난 1년 동안도 있었고 4년 동안도 있었죠. 어쨌든 업무추진비 공개가 8대 의회가 내놓을 만한 또 작업의 하나가 됐는데요. 그래도 개선돼야 될 점이 좀 있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용 내역의 투명성과 범위가 좀 더 이제 확대되고 또 이 의정운영 공동 정비로 사실은 이거는 굉장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건데 맞아요. 그것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네,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한편의 업무 추진비에 조금 더 광역적 의미로 의정운영 공동 경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용 내역이 좀 공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는 또 하나는 홈페이지의 공개 위치를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갔는데 구로구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자랑스러워할 만큼의 업무 추진비 공개를 하셨는데 메인에 어디에도 그러한 안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배너로 달아가지고 잘 보이게 해놔야죠. 그래야겠더라고요. 오늘 이거 저 녹화를 위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다가 저도 이제 주민의 시각에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 업무 추진비 내역 찾아서 산만리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멘트 준비하셨군요. 어떤 거요? 업무추진비 내역 찾아 산만리. 아, 네. 이거 꼭 좀 해야지. 아, 네. 자, 업무 추진비는 뭐 하시고 싶은 또 다른 말씀 예, 있으실까요? 뭐 좀 우리 길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조금 네. 메인으로 좀 잡고 오늘 네. 말씀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여러분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느 음식점에선가 식사를 하시면 한번 보셔요. 누구하고 오늘 왜 식사를 하시게 됐는지, 이 카드는 어떤 카드로 쓰시게 된 건지도 한 번쯤 물어보셔요. 네. 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개그 생각보다 못 하셨는데. 떨리네요. 근데 일단은 이런 정말 유익한 진실된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네. 이제 개그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채워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그가 굉장히 없는 다음 사람이라 편을 참 기대해 쉽지 주십시오. 않습니다. 네. 마신 상담해서 제가 네. 아주 감사합니다. 빵빵 터지는 그냥 네. 기대됩니다. 빅재미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빰,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